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교육을 받는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안전교육은 무엇이냐면 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했을 경우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안전교육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은 그냥 가볍게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파악을 해주면 되겠고, 우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지도 이론.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도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학습 이론 부분도 손다이크, 파블로프, 스키너 정도가 있다 정도 체크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필기에서는 좀 중요하게 외웠던 것이 바로 이 파블로프에 대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파블로프는 개로 실험한 것이 되겠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원리 및 법칙에 대해서 외웠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서 교육의 3단계 지식, 기능, 태도가 있다 정도, 이 정도는 정독을 해주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은 정독.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많이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OJT와 OFJT에 대한 설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O와 OF의 차이점만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는 무엇이냐면 ON, 그리고 OF는 OFF. 자, 그래서 ON은 어디 위에 있다, OFF는 어디 밖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도중에 받는 것이 OJT, 그 다음에 OFF는 일을 끝나고 나서 받는 것이 OFJT다. OFF 잡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주도록 하는데, 근데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필기를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더 해주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다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육 시간에 대한 내용이 바뀌기도 했고 교육 대상도 약간 바뀌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외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교육 과정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종류 4가지를 적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있냐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자, 필기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은 어떠한 업체를 가서 그 다음에 따로 있는 교육장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증이 없다면 근무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이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건설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4시간 이상 받게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올라가서 정기교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교육 대상자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밖의 근로자에서도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로는 매반기 6시간, 그 다음 판매 업무도 6시간이 되겠고 그 외일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시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매 반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부분까지 같이 적어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채용시는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된다?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에는 몇이 되냐면 1시간 이상.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이 초과되거나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8시간 이상이 된다 체크. 그 다음 작업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일 경우에는 똑같이 채용시와 마찬가지로 1시간 이상이 되겠고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특별교육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의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한번 보도록 하면 관리감독자의 교육과정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정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와 비교를 하자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와는 따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기교육 경우에는 연간 16시간이다 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관리감독자의 채용시에는 8시간 이상, 그 다음에 작업내용 변경시는 2시간 이상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교육 부분도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나머지 부분 똑같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34시간, 그 다음에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이다라는 걸 픽스시켜주면 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신규 보수 66이 되겠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신규는 없고 보수교육일 때 8시간 이상이 된다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특수 형태 근로자,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부분도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에서도 중요하게 외웠던 부분이 되겠는데 먼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기교육이 되겠고 두 번째는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기교육 경우에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이 세 번째 추가된 것. 그 다음 마찬가지로 채용 시에도 세 번째에 추가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점점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은 필기에서는 잘 출제됐지만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정독을 해주도록 하는데 필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만큼 정독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보도록 하면 정기와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다? 위험성 평가는 항상 들어가 있다 라는 걸 체크하고 상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좀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다음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외울 게 워낙 많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정독을 2, 3회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서 출제된 것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7번 보도록 하면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된 부위는 5회 정도는 정독을 해준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딜 체크해 주냐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17번 보도록 하면 실기시험에서는 출제율이 낮지만 24년도 1회차 필기에서 좀 출제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실기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번도 한번 체크를 하고 5회 정도 정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워 크레인에 대한 내용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타워 크레인도 실기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5회 정도 정독을 한다 라고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34번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은 좀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폐 공간이라고 하면 너무 답답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유해물질이 쌓였을 때 그것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면 산소 농도를 측정하거나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호구 착용은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체크, 그 다음에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도 체크를 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타워 크레인에 관련된 내용이 한 개 더 있어요. 자, 타워 크레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면 신호 업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운전수가 이렇게 자재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작업자들이 잘 안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 업무에 대한 내용은 특별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므로 5회 정도 정독을 해준다 라고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회 정도 정독을 해준다 라고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